안녕하세요. 유럽에서 외노자로 살아남기 연서장 산업공학과 김도연입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긴 여름방학을 보냈는데요. 저랑 같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강하고 2주를 텀으로 무단으로 결석을 해버렸어요. 저처럼 이렇게 학점을 걸고 유럽 여행을 가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7월 2일 여름방학이 시작하자마자 유럽으로 넘어가서 9월 12일 저번 주 금요일에 돌아왔는데요. 이렇게 2달이 좀 넘는 시간 동안 유럽 여행을 하면서 8개국 15도시를 다녀왔습니다. 저의 일주일밖에 안 되는 따끈따끈한 유럽 이야기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선지는 파리였어요. 파리는 정말 낭만이 넘치는 도시였는데 제가 처음에 여기 가기 전에 유럽은 막 40도가 넘는다, 막 폭염이다 이래가지고 좀 쫄아서 갔는데 도착하고 보니까 너무 가을 날씨인 거예요. 너무 걸어다니기가 좋은 날씨여서 2만 보, 3만 보씩 걸으면서 파리 곳곳을 둘러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저 이쪽에 보이는 프랑스 맥주인데 제가 마트에 들어가서 막 하이네켄 이런 맥주를 고르고 있으니까 마트 사장님이 그건 독일 맥주고 프랑스 맥주를 먹어봐라 라고 해서 추천을 해주신 라 구달이라는 프랑스 맥주입니다. 제가 유럽에서 먹은 맥주 중에 가장 맛있었어요. 그래서 어디선가 저걸 발견하시게 된다면 꼭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해보고요. 이렇게 사진 이렇게 많이 있을 텐데 보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손을 들고 자유롭게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룩셈부르크에도 다녔어요. 룩셈부르크는 아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프랑스랑 독일 사이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예요. 저렇게 사진에 보이다시피 정말 소들이 막 눈앞을 뛰어다니고 그런 굉장히 시골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세계에서 1인당 GDP가 1등이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는 곳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시내를 가면은 저렇게 뱅크들, 은행도 되게 많은 곳이었는데 룩셈부르크에서 특이점이 3가지 언어를 공용어로 써요. 그래서 프랑스어, 독일어, 룩셈부르크어 이렇게 3가지를 쓰는데 룩셈부르크어는 진짜 생소하지 않나요? 저 룩셈부르크어는 진짜 듣도 보도 못했는데 이렇게 공원을 산책하고 있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모이엔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봉주르도 아니고 헬로우도 아니고 모이엔이 대체 뭐지 이랬는데 모이엔이 알고 보니까 룩셈부르크어로 안녕이라는 뜻이더라고요. 비안덴이라는 곳도 다녀왔습니다. 비안덴은 룩셈부르크 북쪽에 있는 아주 작은 도시인데 시내에서도 버스 타고 기차 타고 2시간 정도 가야 있는 아주 외진 곳이었어요. 그래도 나름 빅토르 위고가 레미제라블 소설을 완성했다는 그런 타이틀도 있는 곳이었는데 이런 작고 오지 같은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막 동물의 숲처럼 모여서 막 살고 있는 모습이 되게 비현실적이고 동화적이게 느껴진 곳이었습니다. 트리어라는 곳에도 갔다 왔는데 트리어는 독일에 있는 마을이에요. 독일에 가면 뭘 먹어야 되죠? 소세지요. 네, 소세지. 독일에 가면 소세지를 먹어야겠다라고 해서 저는 블랙 푸딩이라는 소세지를 시켜봤거든요. 뭔지 모르고 그냥 메뉴판에 일바에 있길래 시켜봤는데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되게 해괴한 비주얼의 음식이 나왔어요. 제가 이걸 인스타에 올리고 똥이냐는 질문을 한 5번 받은 것 같거든요. 좀 생긴 것도 저렇지만 진짜 맛도 괴랄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독일에 가셔서 블랙 푸딩을 시키고 싶은 생각이 드신다면 다시 한 번쯤 재고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브뤼셀에도 다녀왔는데 브뤼셀은 벨기에의 수도예요. 벨기에 가서 감자튀김도 먹고 그랜드 팰리스 야경도 보고 잘 지내고 있는데 저희가 벨기에 숙소는 돈을 아끼겠다고 좀 중심지에서 떨어진 외지에 숙소를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난민촌이었어요. 그래서 밤에 들어가는데 되게 신변에 위협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여행을 갈 때는 꼭 구글 맵 켜서 거리뷰 보면서 숙소를 잡아야겠다라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도 다녀왔는데 이탈리아는 10박 11일 일정으로 꽤 길게 다녀왔어요. 그래서 로마, 피렌체, 베니스 이렇게 3곳을 다녀왔는데 이탈리아는 정말 이국적이고 고풍스럽다라는 느낌이 가장 많이 드는 나라였어요. 로마에 있을 때는 바티칸 투어를 신청해서 바티칸에 다녀왔는데 제가 바티칸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아시나요? 제가 레뮤지앙 슬기 언니를 만났어요. 여기 안 계시는 것 같은데 한국도 아니고 이탈리아에서 이런 레뮤제 분을 만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탈리아에 갔을 때 유난히 좀 사람이 많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2025년이 신년이라고 카톨릭에서 되게 성스러운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자들이랑 관광객이랑 막 모여가지고 인산인해를 이루었었는데 이게 25년 주기로 돌아온다고 하니까 25년 후에 이탈리아에 가실 분이 계신다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랜드라는 것도 다녀왔는데 질랜드가 어딘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뉴질랜드도 아니고 질랜드는 네덜란드에 있는 곳인데 암스테르담에서 차 타고 한 2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사진에 보시다시피 진짜 바다, 풍력 발전기, 해파리 정도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는데 휴양차 간 곳이어서 저렇게 광활하고 예쁜 바다 보면서 힐링 많이 하고 왔습니다. 스트라스부르도 다녀왔는데 스트라스부르는 꽃보다 할배에 나와서 유명해진 프랑스 마을이에요. 전 개인적으로 미녀의 야수에 나오는 마을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켈른에도 다녀왔는데 켈른에서는 대성당도 보고 루드윅 미술관도 가고 이렇게 잘 알차게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이때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갔던 게 이날이 수강 신청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새벽 2시에 시차를 맞춰서 일어나겠다고 일어났다가 막 실패하고 막 1시간 반 뒤에 다시 도전해라 이러고 1시간 뒤에 다시 도전해라 이래가지고 다시 잠들지 못하고 그대로 독일행 기차에 타서 켈른에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에도 다녀왔는데 저는 바르셀로나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을 곳이었어요. 왜냐면 소매치기를 당했거든요. 어디에서도 소매치기를 당한 적이 없었는데 캐리어 2개를 이렇게 끌고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는데 어떤 일행이 와가지고 도와주겠다면서 캐리어를 들어주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놔버리면 이 캐리어를 가지고 갈까봐 절대 놓지 않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일행이 백팩을 열어서 지갑을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그 지갑에 1,000원짜리 한 장 말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소매치기가 좀 실망을 했는지 내려와서 다시 달라 이러니까 순순히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착한 소매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덕분에 좀 여행 내내 긴장하면서 다닐 수 있었던 곳이었고 그래도 가우디 건축물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 많이 먹으면서 좀 첫인상이 만회가 되었던 곳인 것 같습니다. 런던에 마지막으로 다녀왔는데 런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도시 중 하나예요. 제가 좋아하는 것도 여기서 다 했거든요. 소호에서 쇼핑도 하고 뮤지컬도 2편이나 보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리버풀에도 잠깐 가서 비틀즈가 공연했던 캐번 클럽이라는 곳에서 비틀즈 노래도 들으면서 시간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도시를 여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생활비가 어디서 났는지 그 짐을 막 바리바리 다 들고 다녔는지 숙소에 2달 동안 도대체 얼마를 쓴 건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는 룩셈부르크에 베이스 캠프를 두고 여행을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고모가 룩셈부르크에 살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그럼 생활비는 대체 어디서 났을까요? 저는 2달 동안 룩셈부르크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제 강연 제목이 외노자로 살아남기인 이유도 여기 있는데요. 제 고모가 운영하시는 한식당에서 김밥 팔고 양념치킨 팔면서 2달 동안 알바를 했습니다. 룩셈부르크는 워라밸이 굉장히 뛰어난 곳인 것 같아요. 저희 고모 식당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11시에 오픈을 해서 3시에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뭐 재료 소진되면은 그냥 닫아버리는 거고 좀 힘들다 싶으면 빨리 퇴근하는 거고 그래서 유럽에선 전 이런 곳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구글 맵에서 오픈이라고 나와 있는데 알고 보니까 바캉스 갔다, 클로즈다 이런 곳이 너무 많아서 유럽은 굉장히 자기만의 경영을 잘 하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시급이 굉장히 셉니다. 전 13유로를 받으면서 일했는데 이걸 원화로 환전하면 22,000원 정도가 돼요. 제가 유럽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던 이유이기도 하죠. 룩셈부르크는 블루오션입니다. 한식당만 하더라도 저희 고모가 운영하시는 곳이랑 북한 사람들이 하는 곳 이렇게 두 개밖에 없고 그만큼 한국 컨텐츠가 좀 많이 진출하지 않았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저도 인생이 망하면 여기 가서 김밥 말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또 룩셈부르크는 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국 사람들도 정이 많다고 하는데 좀 다른 결의 정이었던 것 같은 게 한국에서는 제가 느낀 바로는 살짝 단골이면은 티를 잘 안 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만 하더라도 제가 자주 가는 카페 사장님이 저를 알아보면 좀 웃기다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선 단골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막 저번에 시켰던 거 달라, 저번에 시켰던 거 너무 맛있었는데 그거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고 또 저희 단골 손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수염 이렇게 하얗게 나셔가지고 산타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마트 갔다 오시다가 막 젤리 너네 주려고 사왔다 이러면서 젤리 선물도 주시고 되게 정이 많은 할아버지였습니다. 또
손님들뿐만이 아니라 가게 사장님들도 되게 정이 많으셔서 많이 오고 가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나누는 것 같아요. 그리고 룩셈부르크는 표현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알바를 할 때는 막 음식이 맛있어도 막 너무 맛있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잘 안 해주셨는데 여기서는 너무 맛있었다 막 너무 좋았다 이러면서 그 제스처로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았고 또 이렇게 너무 웃으면서 대해주시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그렇게 알바를 할 때 활짝 웃을 일이 많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손님들도 많이 웃어주셔서 저도 함께 같이 웃으면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인종차별이 있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유럽 다니다가 인종차별은 진짜 많이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니하오, 고니치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진짜 많았고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실 이건 팩트여가지고 인종차별인지 아닌지는 살짝 아리까리하긴 하지만 그리고 안녕하세요라고 하면 사실 한국이 드디어 차이나를 이겼구나라는 생각이 좀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말로 하는 거는 잘 들리지도 않고 무시하면 그만인데 제가 유럽에 가서 그래도 이방인이다라고 느꼈던 일이 있었는데 제가 같이 알바를 했던 언니 중에 브라질 언니가 있었어요. 브라질 사람이긴 하지만 외모는 서양 서구적인 그런 언니였는데 그 언니가 캐시어를 볼 때는 뭔가 손님들이 질문도 많이 하고 좀 말도 많이 하고 스몰톡도 많이 하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캐시어를 볼 때는 손님들이 그렇게 막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아무래도 동양인이고 아시아인이다 보니까 영어나 뭐 그들이 하는 언어를 못한다고 지레짐작해서 생각을 하신 것 같았어요. 사실 우리도 한국에서 외국인을 보면 막 냅다 한국어로 막 말을 걸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짧은 영어지만 먼저 말을 걸어주고 뭐 질문도 해주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뭐 봉주르 메르시 정도는 그들의 언어로 말을 해주니까 그들도 잘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외국이고 타지지만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해주면은 결국 다 사람 하는 거 똑같구나 라는 것을 느낀 바가 있습니다. 또 제가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공항에서 여유로운 시간도 많이 가졌었는데 사람 구경할 일이 되게 많았어요. 사람 구경하면서 세상이 진짜 크다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는데요. 지구 반대편에 저와 진짜 다른 모습을 하고 너무나도 다른 언어를 쓰고 너무 다양한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큰 세상에 제가 좀 작은 존재구나라고 느껴지기도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좀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세상에 비해서 제가 걱정했던 혹은 걱정하고 있는 걱정할 문제들이 알고 보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였고 또 제가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큰 지구인데 이런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아무도 신경 안 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행 도중에도 그리고 지금도 조금 더 무모해질 수 있었고 고민을 덜 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혼자 이렇게 부모님 없이 멀리 떠나본 것은 처음인데 앞으로도 어디든 떠날 수 있겠다라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고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것 같아서 정말 기쁩니다. 저의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강연 도와주신 컨텐츠 팀 너무 도움이 많이 돼서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